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토요일 국고처 3부 진행의 김정지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날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 0.34%, 나스닥 지수는 0.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부양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여파로 불안한 장세를 보이면서 대선 전 합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부정적 발언이 나오며 기대감을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국제 금값, 미국 10년 국채 가격, 일본 엔화 가치 등의 안전자산들의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전날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상승해준 반면 코스닥은 하락하며 80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시장을 돌아보고 다음 주 시장의 전략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찬홍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토요일에 자리를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일주일 동안 우리 시장이 참 네. 오락가락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좀 어제장에서는 힘을 내주는가 싶더니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또 하락했죠. 맞습니다. 대표님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지내면서 보셨어요? 네, 그래도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시장의 그 이슈는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 차익 이 부분 두 개가 지금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이 좀 안 났을 텐데요.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중대한 변곡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요. 오늘 좀 자세한 얘기 좀 말씀드리면서 방향성을 좀 제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를 좀 다시 재정비해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그 포트를 위해서 또 이벤트를 준비해 주신 게 더 의미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네. 이벤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상 매주 초에 매수 프레소라고 해서요. 시장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종목 중에서 조금 핫하고 성장성이 있고 상승 가능한 종목들을 매수 프레소를 통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100분 추첨해서 매수 프레소 3일권을 증정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매수 프레소 박찬홍 파트너가 준비한 이벤트죠. 빠르게 또 매수할 만한 종목들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샵 8338로 박찬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고처 3부 오늘 박찬홍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과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신윤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윤아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상승폭을 크게 키우진 못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2360선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하며 거래 마쳤는데요.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종목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국고처 3부 박찬홍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놨습니다. 전화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요.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샵 8338로 박찬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박찬홍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총 100분께는 추첨을 통해 매수프레소 3일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시청자분들을 위한 또 다른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샵 8338로 유망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김종철, 박찬홍, 송관종, 박윤진 파트너의 4분기 핵심 유망주를 노란톡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남은 기간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박찬홍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국고초 3부 박찬용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 시장 지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맞습니다. 오락가락 이렇게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코스피는 또 상승하고 코스닥은 807선에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800선을 이탈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네, 지금 네. 되고 있거든요. 예. 한 주간의 시장의 점검과 함께 또 증시 체크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이 될 만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시황, 네, 여러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그리고 미국의 부양책,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주주 양도세, 이 문제가 시장의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현재 부양책이 협상 중에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선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협상이 이렇게 지연될 것 같습니다. 협상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은 또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이 두 관계가 불편해질 수가 있죠. 네, 둘 다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양책은 협상할 듯, 안 할 듯 하면서 대선 앞으로 열흘 남았는데 대선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당분간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역시 미국도 박스권인데 지루한 그런 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박스권 위아래로 갇혀 있으면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박스권인데요. 이런 장에서는요. 아시다시피 우선주, 테마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관심이 없었던 이런 섹터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종목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차이 이 부분인데 기존의 10억에서 이제 3억으로 낮추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세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투자 심리가 중요합니다. 이 국내 주식시장 지금 현재 완전히 바닥권에서 지금의 시장 지수까지 끌어올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여러 관계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주주 양도세 과세 차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가 그러니까 이 지금 3억 정도로 낮춰준다면 아무래도 물량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는 2,360포인트를 지켰고요. 문제는 이제 그 코스닥인데 과연 다음 주 800포인트 지키냐 안 지키냐 거기가 지금 변곡점입니다. 일단은 지키는 것으로 가정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이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제 FDA 승인이 나왔습니다. 즉 코로나 치료 중에서 공식력 있는 FDA에서 일단은 첫 치료제라고 승인을 해준 부분, 네, 사용 승인입니다. 물론 이제 렘데시비르를 맞고 오히려 사망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나마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로서 인정을 받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은 이미 이제 호재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이 호재가 노출됐을 때 여러분들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의 마지막 대선 토론이 미국 현지 시간은 20일, 우리나라는 23일에 열렸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벨몬트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번 1차 대선 토론에서는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끼어들고 이게 토론이 아니라 서로 막 비방에 가까운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좀 평이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토론회 이후에 이제 평가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약간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지금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즉 상장 이름은 빅히트입니다. 빅히트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마음고생이 심하시는데요. 다음 주는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지금 가격대로는 퍼가 약 한 20배에서 25배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하락이 과했다. 시장에서 신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SM, YG엔터, JYP 이 엔터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같은 섹터로 묶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주 동안 계속 떨어졌는데요. 그나마 반등의 시그널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도 다음 주에 한번 좀 보시는데요. 이 엔터주들이 반등의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반기에 원래 하반기에 이 소속 아티스트들이 신곡도 발표하고 콘서트도 하고 팬사인회도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점은 또 빅히트 관련주들도 있죠. 뭐 넷마블 그리고 뭐 예를 DPC, 뭐 자회사가 스틱인베스트먼트, 또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또 중간에 지분을 또 팔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키이스트, 뭐 이런 이 빅히트하고 관련된 종목들 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반등의 여지가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대선,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의 성공, 그 다음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네, 여기에 따라서 투자해야 될 섹터와 관련주들이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커플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의 우리 대통령 선거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그만큼 우리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테마주. 네, 최근에 가상화폐, 수산주, 우선주, 정치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전반적인 시장은 좋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데요. 그래도 테마주를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소액으로 매매할 때는 테마주가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의 큰 변화는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했던 풍력이나 2차 전지나 바이오 이쪽 섹터에서 서서히 화학, 철강, 자동차 이런 전통적인 산업군의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는 지금 당장의 성장성이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멘텀이 발생하는 화학, 철강 섹터를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자, 증권주, 금융주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증권주나 금융주는요, 3분기 일단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배당 매력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배당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주하고 증권주는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들 원래 날이 추워지면 배당주를 관심을 가지시죠.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순이익이 많아야 되는데 이번에 증권주하고 금융주들 순이익이 50에서 70%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증권주하고 금융주 관심을 좀 가지셔야겠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왜? 역대급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 비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신용잔고 오실레이터를 보시면요. 이게 꺾이고 있습니다. 즉 신용잔고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인데 자, 매수할 여력이 없으면은 빚을 내서 즉 신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신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만약에 급락이 일어난다면은 신용 반대 매매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라인을 보시면요. 네, 하나는 자, 고스톱을 칠 때 세 명이 고스톱을 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개인, 외국인, 기관입니다.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어디일까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가 지금 중요한데 이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칭했을 때 이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철강과 화학 쪽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철강 화학만 사냐? 아닙니다. 바닥권에 있는 저평가 기업들을
지금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 눈에 띄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닥권에 있는 저평가 기업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에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섹터가 화학철강 이쪽이니까요. 화학철강 섹터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도 많고 분야도 넓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고처에서 제가 주마다 하나씩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연구해서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과세 차익이 있는데 이게 지금 3억 기준이에요. 네, 원래는 10억이었습니다. 자, 집값도 10억인데 제 주식을 3억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 네, 여러분이 삼성전자 3억 가지고 있으시면은 대주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차익이 왜 문제냐? 개인들이 바닥권에서 3, 4, 5, 6, 7, 8 네, 계속해서 개인들이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뭐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랐는데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다.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네, 저도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역대급으로 개인들의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이 개인들의 물량이 11월, 12월 통해서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겠죠. 자, 지금 현재 3억 원에서 10억 정도를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의 가치,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이 무려 42조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1월과 12월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0조에서 15조 사이입니다. 그래서 12월 순매도 물량, 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0조에서 15조.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을 짓누르겠죠. 어느 섹터에서 짓누르겠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에서 바이오, 2차전지, 풍력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샀던 이런 섹터에서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국고처에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신 풍력 섹터 여전히 수익이 많이 나셨죠. 지금 팔아도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큰손들이 물량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장의 또 이슈들 그리고 증시 체크 포인트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대표님 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네. 미국 대선이 한 10일 정도 맞습니다. 남겨두고 있는데요. 드디어 두 후보가 맞붙은 마지막 후보 간 그 토론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이 토론회를 통해서 두 후보 간의 정책 관련 이슈들도 좀 나왔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 이슈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짚어주시죠. 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그 대선 토론회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고처 시장의 시간에서 제가 자세히 그리고 간단하게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하고 중국에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네, 그리고 코로나 원인은 본인이 잘못이 한 게 아니라 중국 탓이다. 네. 차이나 코로나라고 계속 명명을 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중국 잘못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관련돼서 오바마 때 김정은이 만나고자 했는데 오바마하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안 만나줬다. 그 이유는 강력한 제재하고 북한 정권의 정당성 이 부분을 부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자기는 만났다. 네, 결국에 본인은 김정은과 직접 만나서談판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자신 덕에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다. 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반면에 조 바이든 후보는요.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지금 해서 개입을 해서 그래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 네,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또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무려 22만 명에 달하면서 지금 현재 잠재적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을 잘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대응에 코로나 사망자 및 확진자 대응은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미국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는 이걸 공격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뭐하냐. 김정은을 만나서 무슨 결과가 있었냐. 쇼만 하지 않았냐. 북한이 이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 본토가 위험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친구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은 ICBM을 완성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긴 만날 텐데 조건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핵 능력, 핵 보유 능력을 줄이면은 만나겠다. 그게 확인이 되면은 만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 토론회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의견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 틀립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냐. 일단은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미국의 대선이 미국의 주식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요. 미국 주식의 영향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은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헬스케어 조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풍력 뭐 이런 쪽으로 첨단 산업 쪽에 이쪽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겠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화학, 철강, 그리고 인프라, 건설 이런 쪽 전통 산업 쪽에서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섹터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대선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현재 무역 부분에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펼칩니다. 그렇죠.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주변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압박을 주죠. 특히 중국은 대놓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죠. 고립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면서 우리 쪽으로 다 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무역 부분 관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미국이 큰 폭의 무역 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 이겁니다. 자, 반면에 조 바이든 후보는요,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로 다시 복귀하자. 일단은 미국을 우선시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를 선택한 반면에 조 바이든은 자유무역 체제를 복귀해서 자유로운 무역을 장려하면서 무역협정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WTO, TPP, TTIP 이렇게 여러 무역기구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서 무역을 좀 더 활성화하면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중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같이 대중국 계속 두들겨 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역정책, 대중무역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 네 개 섹터를 계속해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교역과 관련된 불공정한 관행, 아마 그 중국이 아시다시피 환율,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인적 교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을 피해 아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겠다 이거죠. 자, 반면에 조 바이든 후보는요, 중국을 견제하는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관세 부과 같은 경우, 보복적인 관세, 이런 부분은 아니고,
네, 그냥 직접적인 제재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다만 한국, 일본, 뭐 유럽 동맹국들, 뭐 호주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이런 동맹국들과의 그 관계를 개선하고 공조를 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리가 있는 부분만 하겠다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마구잡이로 대중국 제재를 할 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 될 부분만 제재를 하겠다는 부분이죠. 네, 특히 지금 중국이 마음껏 뭐 카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 네,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 부분은 공통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고요. 특히 노동과 인권 문제, 네, 인권 문제를 지금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티벳, 위구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인권 문제 부분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정책은 여러분들 그 정책을 보고 투자의 방향을 찾는다면은 이제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 네, 경제의 방향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지지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적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길 확률이 높고요. 지금 현재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은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월등히 지지율을 앞서면서 당선됐을 경우에는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만약에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적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결과에 불복을 한다면은 시장은 불확실성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선거인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플로리다 29명,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20명인데 여기가 경합 지역입니다. 만약에 펜실베니아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한 표 차이로 앞섰다. 그러면은 이 20명 거를 다 가져갑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그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얻었으면, 네, 한 표라도 더 앞선다면은 이 선거인단 전체 29표를 다 가져갑니다. 즉 승자 독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경합지역 6개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핵심 경합주 6곳의 평균 지지율은 조 바이든 후보가 약간 앞섭니다. 1에서 4% 사이에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서고 있지만 과거 힐러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힐러리가 앞섰지만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뚜껑을 여니 당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 바이든의 4.1% 앞서 있는 부분은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다. 그래서 시장은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딱 열흘만 기다리면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지지율 격차 축소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증시는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종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꼭 체크하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종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도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율에 따라서 섹터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런 쪽을 보셔야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 된다. 그러면은 화학, 철강, 인프라, 방산, 빅테크, 또 한 가지 5G. 네, 지금 요즘에 5G 관련주 안 좋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된다면은 5G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니까 이쪽 섹터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든 두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어느 쪽이든 되기만 한다면은 대규모 부양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당선이 되면 이 부양책을 빨리 진행을 해서 경기를 살려내야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나온다면은 바로 추가 부양책 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부양책을 보면서 이때는 점진적인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대선의 토론회 이슈까지 자세하게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대표님, 다음 주 투자 전략과 함께 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전략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지지율 격차를 꼭 체크를 하시고요. 네, 그런데 다음 주도
지루한 박스권 장세인데요. 이 하단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파도처럼 찰랑찰랑찰랑 움직이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서로 눈치 보고 있으면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자금으로 올릴 수 있는 테마주들이 그리고 우선주들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청자분께서는 테마주나 이런 뭐 우선주, 네, 이렇게 소형주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대신 외국인들,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지금은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바닥권에 있는 저평가, 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은요, PBR 1배 미만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장 섹터인 2차전지, 바이오, 풍력, 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 뭐 디지털 뉴딜 관련주 이런 쪽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지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섹터들, 네, 이런 섹터들 관심이 없으셨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종목, 네, 반드시 비중을 축소하셔야 됩니다. 11월, 12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자, 관심 섹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철강 꼭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송원산업 있는데 일단은 금호석유는 많이 올랐었으니까요. 일단 롯데케미칼 점진적 우상향, 네, 꼭 관심 있게 보시고요. 경기가 좋아지면은 화학업종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소비를 활발하게 하면은요, 옷도 사 입고 거기다가 IT 기기도 사지 않습니까? 화학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또 반면에 철강 쪽도 꼭 보셔야 되는데 지금 포스코, 네, 많이 올랐죠? 네, 아직도 주봉과 월봉을 보면 바닥권입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면 자동차 사시겠죠. 그리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봉형광, 철근 같은 수요 늘어나겠죠.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자동차 그 강관이나 그 자동차의 철판, 네, 이런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철강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시장이 앞으로 그 소비가 회복될 걸 대비해서 화학 철강주, 네,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 투자 전략과 함께 또 관심 가져보면 좋은 업종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는 대표님만의 또 필승 매매 기법이 있잖아요. 기법도, 네, 또 알고 가야겠죠. 짚어주시죠. 네. 자,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려지는데요. 네, 필승 매매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필승 매매 전략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승 매매할 때 추세를 꼭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지금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21선, 61선 골든 크로스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되고요. 네, 21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네, 여러분 꺾인 종목보다는 지금은 우상향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요, 세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력은 외국인 기관 큰 손들이겠죠. 네, 60일 이동평균선은요, 우상향 종목. 네, 60일 이동평균선이 살짝 우상향하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업황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일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업황이 좋아진다는 부분이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1선과 60일선, 즉 21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한다. 그러면 세력, 큰 손들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업황과 실적이 좋아진다. 이 3박자가 갖춰진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은요, 캔들과 거래량. 제가 이 국고철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캔들 거래량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필승 매매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차트만 보겠습니다. 이게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이 노란 선이 61선이고요. 여러분들은 21선이 61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포스코예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점진적 우상향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21선이 61선을 골든 크로스. 여기서 지금 현재 우상향 추세가 나왔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롯데케미칼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계속 보시라고 했죠? 네, 세력이 존재하면서 지금 현재 업황과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0선과 61선 골든크로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필승매매 추세를 활용해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찬홍 파트너와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와 매매 기법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엔 국고처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 신인아 캐스터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국고처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처 3부 박찬홍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샵 8338로 박찬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온라인 무료 특강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총 100분께는 추첨을 통해 매수프레소 3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시청자분들을 위한 또 다른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샵 8338로 유망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김종철, 박찬홍, 송관종, 박윤진 파트너의 4분기 핵심 유망주를 노란톡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남은 기간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박찬홍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3부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 LG전자네요. 매수가는 92,2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6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LG전자 현재가 89,600원에 어제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 비중이 60%나 갖고 계세요.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자, LG전자 지금까지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거 10만 원 이상 간다고 여러분들 리포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고점권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 살짝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하지만 이 LG전자를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중장기 내년까지 본다면 11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주도 섹터가 지금 IT에서 지금 화학철강 쪽으로 살짝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지금 고가권에 있는 매물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LG전자는요, 세계 최초로 롤러블 TV를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거기에다가 지금 가전 쪽은 역시 지금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11월 11일은 중국의 쇼핑 시즌인 광군제, 그리고 12월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제의 특징은 이런 쇼핑 시즌이죠. 이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IT, 가전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TV, 냉장고, 요즘에는 이제 의류, 전자복장이 뭐 스타일러 이런 거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 그리고 청소기 이런 것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전 부분은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화웨이 인도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고 여러 그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중국의 화웨이 스마트폰이 퇴출되는데 거기에 빈자리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G전자 스마트폰의 판매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쪽에서 중저가 쪽인데 이쪽에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역시 만성적인 적자 부분이 스마트폰이었는데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LG전자는 지금 자동차 전장 부품 쪽,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기차에서 구동 모터, 인버터, 이런 쪽에 지금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아마 이 자동차 전장 부분 실적이 좋아지면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요한 거는 이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이 계속해서 실적과 성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89,600원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시청자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95,000원을 탈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9만 원은
지금 탈환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9만 원이 안착이 된다면은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9만 5천 원입니다. 9만 5천 원을 도달을 못 한다면은 비중이 지금 너무 많으시니까요. 비중을 좀 줄이면서 다른 섹터로 조금 교체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보셨을 때는 11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9만 5천 원 탈환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만 원 선 안착이 된다면 9만 5천 원까지 좀 목표가를 짚어주셨습니다. 안착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은 보유 비중을 줄여보시고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도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매수가 28,150원이고 2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현대제철 아주 10월 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잘 매수를 하신 거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떤 맞습니다. 조언을 좀 드려야 될까요? 자, 네, 현대제철 보유하셨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현대제철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올랐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주봉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아직도 멀었죠? 네, 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철강 쪽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요. 4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실적이 좋아질 섹터로 지금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그 외국인들 기관들의 그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요. 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네, 기관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들은 물론 중간중간 팔고는 있지만 이틀 전에 무려 30만 주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이 철강 쪽 섹터인 현대제철을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가끔씩 힘을 넣어주고 있다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을 주도하는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제철은요. 자, 현대제철이 매출이 올라가려면 여러분들 건설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즉, 봉형강, 철근 판매량이 늘어나야죠. 또 한 가지, 현대제철 실적이 좋아질 부분은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자동차용 강판을 현대제철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조선업도 좋아야 됩니다. 조선에 들어가는 조선용 후판, 네, 이런 것들이 판매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선은 아시다시피 도크 계약, 즉 슬롯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도크 계약을 하면 본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선 쪽이 살아나면은 이 제철 쪽은 좋아지고요. 건설 경기 살아나면 봉형강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요. 소비가 좋아지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은 이 현대제철 자동차용 강판 실적이 또 좋아집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부분은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소비가 살아나야지 이 철강 쪽이 좋아지는데 왜 주가는 아직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움직일까요? 그 이유는요. 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성장 모멘텀을 장착했습니다. 성장 모멘텀은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수소경제의 핵심 그룹이죠. 네, 수소경제에서 현대제철은 부생수소를 생산하고요. 또 연료전지 스택, 네, 수소차의 심장인 연료전지 스택에서 금속 분리판을 또 만듭니다. 즉 수소차의 관련 섹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제철입니다. 즉 그동안 저평가 가치주 거기에다가 실적 턴어라운드 또 한 가지 성장 모멘텀까지 갖췄습니다. 이렇게 3박자를 갖춘 기업을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주봉을 보셨듯이 바닥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천천히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자로 접수된 종목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어떤 종목에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기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기 15만 8천 원에 네.
60%예요. 지금 15만 8천 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 꽤 크신 것 같은데 엄청 고민이 많이 커요.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혹시 보유 비중이 60%인데 한 번에 네.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 그럼 이제 고점에 왔을 때 한 8월이나 또 9월 말 이쯤에 네네.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략과 또 전망까지 좀 짚어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에코프로 네. BM 60%를 갖고 계신데 손실 구간이 꽤 크세요. 그리고 예.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일단은 우리 아까 살펴본 대로 이 수급을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을 한번. 네, 자, 지금 어떤가요? 네, 여기 보시면은 기관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간혹가다 매수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도 매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에서 지금 현재 물적 분할을 한 상황이죠. 네, 분할이 돼가지고 이 에코프로가 딱 떨어져 나왔는데, 자, 지금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양극재 쪽에서 점유율이 높습니다. 네, 점유율이 높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고점을 한번 찍었어요. 네, 8월 10일 날 찍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소재 쪽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의 발언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앨런 머스크는 앞으로 테슬라의 전기차에서 2차 전지 그 비중, 네, 즉 생산 단가 비중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현행 지금 30%까지 2차 전지의 그 단가 비중이 있는데 그걸 낮춰서 전기차의 가격을 낮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대형 2차 전지 업체,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가 어디죠? 네,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배터리셀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인데 배터리셀 가격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납품하는 2차 전지 소재 쪽의 단가 인하 압력도 높아지겠죠. 물론 이 에코프로 BM은 NCA 계열에서 양극재 부분에 있어서 높은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만약에 단가 인하 압력이 높아진다면 네, 실적이 아니면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겠죠. 네, 물론 실적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니까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필승 매매 기법에서 추세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노란 선이 자, 여기 보이시죠? 이 노란 선 이 부분이 61선입니다. 네, 61선인데 이 빨간색 부분이 21선입니다. 그죠? 네,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란 선 61선, 자, 21선, 네, 빨간 선이 21선, 굵게 변하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데드크로스예요. 21선이 61선을 데드크로스 했습니다. 즉 21선은 세력선이고 61선은 업황과 실적을 나타내는 이 중요한 선인데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요. 이런 경우는 21선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자, 탈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21선이 얼마 가격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3만 5천 원 부근입니다. 즉 13만 5천 원을 탈환해서 안착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손실이 많이 크신데요. 13만 5천 원을 탈환하지 않는다면 비중을 약간 줄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철강 쪽 이쪽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고요. 잘못하면 만약에 12만 원 지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12만 원 지지 여부를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갔을 때 13만 5천 원 탈환 여부를 꼭 체크하셔서요. 13만 5천 원 탈환하지 못하면은 비중을 약간 줄여서 교체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만 원 선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서 13만 5천 원까지 올라서지 못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맙습니다.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삼강 MNT요. 삼강 MNT 보유 비중과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9,700원. 네.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보유 비중은 20% 정도 가까이 20%. 좀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단기로 보세요? 중장기로 보세요? 단기보다도 좀 가더라도 갖고 있으면 괜찮을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대표님과 네. 함께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삼강 M&T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물론 네. 보유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그렇죠. 않으시지만 네. 그래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짚어드려야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삼강 M&T의 주력 사업은 선박입니다. 네, 선박을 보수하고 선박을 제조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해경, 네, 해양 경찰에서 이 그 순시선 같은 것을 이번에 그 수주를 맡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삼강 M&T가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죠. 풍력 관련주로 엮여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풍력 관련주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죠? 네, 이 풍력 관련해서 이 해상용 풍력 파이프, 해상 풍력 구조물을 이 회사는 만듭니다. 근데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즉 테마로 연결돼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해상 풍력이나 풍력, 태양광 이쪽 신재생에너지 쪽이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겁니다. 시청자분께서는요, 조 바이든의 당선 여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15,000원 이탈하면 일단 안 되고요. 만약에 15,000원, 네, 15,000원을 이탈하면 안 되고 15,000원을 지지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이 자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가 한 17,000원 부근인데 17,000원 탈환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십시오. 15,000원 지지 여부 그리고 17,000원 탈환 여부를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조 바이든이 당선이 실패가 됐다. 그러면 아마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반응을 나올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 종목은 지금 변곡점에 있습니다. 계속 예의주시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체크하시면서 비중을 꼭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국고처 4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